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금융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제는 단 하나, 한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규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정치적 마녀사냥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은 말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쿠팡도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도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디지털 규칙을 흔들 수 있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칭찬의 신호도 단순한 압박도 아닙니다. 세계 질서 안에서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외교 채널도 아니고 정상회담도 아니고 청문회라는 가장 공식적인 무대를 택했을까요? 왜 기자회견이 아니라 왜 기록으로 남는 자리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하원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엽니다. 겉으로 보면 애플,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전 세계 규제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중국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가장 명백한 사례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이다. 그리고 예시로 든 기업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쿠팡은 한국 회사 아니야? 매출도 한국에서 나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는 쿠팡은 다릅니다. 쿠팡의 지배 구조를 보면 모 회사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의 창업자가 쥐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디서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자산이냐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있습니다. 쿠팡 미국 자산, 쿠팡 수사 미국 자산에 대한 조치, 한국 규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과정 규제는 당연하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적 규제 차별적 집행 정치적 압박. 같은 사건,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전쟁에서 미국이 꺼낸 무기가 바로 청문회였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공화당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이슈는 계속 간다. 즉, 트럼프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가 전략의 문제로 격상됐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미국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왔던 나라는 이미 있었습니다.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수년간 유럽의 규제를 비판해왔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유럽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청문회에 올렸을까요? 이 질문이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입니다. 미국은 디지털 규제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 되돌릴 수 없는 규제 국가. 이미 규제가 굳어졌고 미국이 압박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입니다. 둘째, 아직 방향이 열려있는 규제 국가. 규제를 고민 중이거나 제도 설계 단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정확히 이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싸워야 할 적도 아니고 넘어가야 할 벽도 아닙니다. 조정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른 겁니다. 유럽의 규제는 미국 입장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규제입니다. 불편하지만 구조가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이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고 가치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이 보기에 유럽식 규제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미국에게는 훨씬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방향을 틀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규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염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정책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만든 제도는 일본, 대만, 동남아로 자주 복제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국에서 막지 못하면 아시아 전체로 퍼질 수 있다. 이 순간 한국은 단순한 상대국이 아니라 규칙 확산의 허브가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숫자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미국 상위 기술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중 아시아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소비자 밀도가 높고 결제물류 플랫폼 결합도가 높고 기술 테스트에 적합한 시장입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작지만 완성도가 높은 실험장입니다. 이 실험장이 규제로 막히는 순간 미국은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청문회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왜 외교 채널이 아니라 의회 청문회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문회는 기록으로 남고 다음 조치를 정당화하고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이미 다음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게 문제가 된 나라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나라입니다. 이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치가 올라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무 나라에게나 이런 절차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손해만 보는 거 아냐?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2단계는 협상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등을 돌린 나라와는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나라, 조정 가능한 나라에게 이런 절차를 씁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 한국 앞에 선택지가 놓입니다. 규제를 강행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새로운 디지털 규칙을 제안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한국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한국의 미래 산업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싸움이 미국 대 한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한국과 미국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구조는 이겁니다. 미국식 디지털 질서, 유럽식 디지털 규제, 그리고 그 사이에 선 한국. 즉, 규칙을 누가 설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먼저 미국식 모델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은 시장에서 나온다. 규제는 사후에 한다. 플랫폼은 글로벌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봅니다. 법으로 막기 시작하면 기술이 죽고 글로벌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실제로 미국을 세계 최대 기술 강국으로 만든 논리이기도 합니다. 반면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독점으로 흐른다. 플랫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럽은 혁신 속도는 느려졌지만 시장 통제력은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미국식 플랫폼을 쓰면서 유럽식 규제 문제를 동시에 겪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곧 양쪽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드문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국내 정책이 아니라 국제 규칙의 시범 사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규제를 무조건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한 규제입니다. 사전 협의가 있고 절차가 명확하고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 구조.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차별 표적 절차. 이건 규제 반대가 아니라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진 카드들을 봅시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둘째, 디지털 인프라와 소비자 데이터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규제를 설계할 능력을 이미 갖춘 나라입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협상력의 근거입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1. 미국 요구에 맞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단기 갈등은 줄지만 장기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선택 2. 유럽식 규제를 그대로 밀어붙인다. 명분은 서지만 통상 충돌은 커집니다. 선택 3. 한국형 디지털 규칙을 제안한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이란 이런 겁니다. 시장을 완전히 막지 않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사전 협의 구조를 제도화한다. 이 모델은 미국도 유럽도 완전히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간자가 아니라 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규칙이 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착된 규칙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미국은 도대체 언제 한국을 믿을까? 언제부터 청문회가 아니라 협력 테이블로 돌아올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이 시리즈는 반쪽짜리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신뢰는 호의가 아닙니다. 미국식 신뢰는 아주 냉정합니다. 예측 가능성, 절차의 명확성, 사전 협의 구조, 규칙의 일관성. 미국은 우리 편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 가능한 상대냐를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한국은 아직 합격도 탈락도 아닌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던 바로 그 시점 한국의 통상교섭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은 완전히 배제할 나라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압박이면서 동시에 초대입니다. 내 입장을 설명해봐라.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보자. 이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 싸움은 쿠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은 훨씬 넓습니다. 플랫폼 기업, 콘텐츠 산업, 핀테크와 결제, AI와 데이터, 글로벌 서비스 수출. 디지털 규칙은 이 모든 산업의 입구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갈 때 문이 열릴 수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야를 한 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규제를 고민하는 나라들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디지털 규칙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부담이지만 동시에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미국식 모델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없고 유럽식 모델을 그대로 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이 중간입니다. 규제는 하대 절차를 국제 표준에 맞추고 사전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고 특정 기업이 아니라 행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 이건 타협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나라에게는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앱, 우리가 결제하는 방식, 우리가 보는 콘텐츠, 우리가 일하는 산업. 이 모든 것의 규칙이 지금 이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한가운데에 지금 한국이 서 있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